성종실록 215권 성종 19년 4월 23일 병진 두 번째 기사 1488년 홍치 1년 전교하기를 봉승사 정인사는 다른 사찰에 비교할 바가 아니니 곧 선왕의 영자가 봉안된 곳이다. 지금 덕건대 봉선사에 비가 오면 새는 곳이 있어 이를 수보하는 일을 본절에서 예조에 이고하였는데도 예조에서 거행하지 않는다 하니 그것을 묻도록 하라 하니 예조에서 아뢰기를 모든 사사의 예터를 중창하는 것은 예조에서 계문하여 시행하는 것이 예이지만 사찰을 수보하는 것과 같은 것은 계문하지 않는 것이 예의입니다. 그러나 봉선사는 다른 절과 같은 예가 아니므로 신등이 계품하여 시행하고자 했으나 단지 그일에 중국 사신이 입경하여 이리 본다 하기 때문에 미처 그렇게 하지 못하였을 뿐입니다. 하였다. 성조실록 215권 성종 19년 4월 23일 병진 세 번째 기사 여러 도의 관찰사에게 하사하기를 환씨는 권례의 소임이 기묘한 관계로 모름지기 미리 연수한 자를 가려서 혼날의 소용으로 삼아야 하는데 종조와 조관 등이 임의로 거느리고 노법과 같이 역사시켜서 이 때문에 권례의 차비로 합당한 사람이 점차 감소되고 있으니 지극히 불가하다. 당연히 추국해야 할 것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입법하기 전의 일이고 또 사유를 지났으니 아직 내버려두고 논하지 말 것이며 이제부터 돈에 여러 고을에 접거한 양인과 화자는 대소 조간으로 하여금 데려오지 못하게 하되 어기는 자는 수령을 아우러 과제하도록 하라. 경은 그것을 잘 알아서 경내에 효유하도록 하라 하였다. 차비는 특별한 사무를 맡기기 위해 임시로 임명하는 일이다. 성조실록 215권 성종 19년 4월 23일 병진 네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215권 성종 19년 4월 23일 병진 다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215권 성종 19년 4월 24일 정사 첫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사강 김심이 아뢰기를 원성부사 김서형과 경헌부사 나사종은 모두 재수한 날이 오래되었어도 지금까지 부임하지 않고 있는데 찾아와 떨어져 멀리 변경지역에 나가는 사람으로서 어느 누가 하려고 하겠습니까? 또 해당 관사에서도 규검하지 아니하였으니 장컨대 아울러 추국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또 아뢰기를 근래 변방의 직임을 제수받은 자가 혹은 신병을 칭하기도 하고 혹은 제주가 쇠해짐을 칭하기도 하는데 이 무리들이 평상시에 있었으나 열을 따라 수행하다가 어찌 하루아침에 갑자기 쇠약하여 병이 들기에 이르렀겠는가? 이르렀겠습니까? 들어주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니 임금이 말하기를 무신들로 혹은 말에서 떨어지거나 혹은 신병으로 기력이 쇠해져서 스스로 변방의 직임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칭하는 자는 그 진위를 갈아내기가 어렵다. 또 변진의 직임은 반드시 강장해야만 이에 직임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여 을에 그 층을 허락해 주는데 만약 참으로 병이 들었다면 그만이거니와 혹 거짓으로 병들었다고 하는 자가 있으면 실정을 밝혀서 죄를 다스리는 것이 가하다 하였다. 김심이 또 아뢰기를 이와 같은 자는 기한에 준하여 수용하지 않는 법이 대전에 실려 있으나 지금 거행하지 않고 있으니 거듭 밝히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니 영사 홍응이 아뢰기를 무인은 모름지기 기력이 강장해야만 변방일을 맡을 수 있으며 만약 기력이 쇠묘해지면 엄호하지 못할 것인데 이와 같이 사직하는 자를 기한에 준하여 수용하지 않는 것은 미변할 듯합니다. 하고 대사원 성주는 아뢰기를 국가에서 무사를 저양하는 것은 변방에 쓰고자 하는 것인데 근래에 장건하고 재질과 용맹이 있는 자가 또한 많지만 의부의가 늙었다 하여 사직하니 지극히 미편합니다. 그러므로는 누이 없는 독자 외에는 들어주지 않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동지사 이극증은 아뢰기를 남방의 수령은 치민을 숭상하고 북방에서는 방어를 소중히 하는데 지금 남방 수령 가운데는 무사가 많이 있으니 청컨대 북방에 옮겨 직임을 맡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것은 전조에서 살펴서 쓰는 데 달린 것이다 하였다.
성조실록 215권 성조 19년 4월 24일 정사 두 번째 기사 관상감 제조 서거정 행호군 최호훈 등이 패비의 장지를 살펴보고 와서 아뢰기를 그 땅은 길흉이 서로 반반씩인 것 같으나 대개 길함이 적고 흉함이 많습니다 하고는 이어서 그림을 그려서 올렸다. 성조실록 215권 성종 19년 4월 24일 정사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시간간 민사건이 아뢰기를 패비를 위하여 제사를 베푸신 것은 신등이 고적을 상고해 보았으나 모두 그 예가 없었습니다. 다만 부분은 중요한 것이니 패비가 비록 종사에 죄를 얻었지만은 참건대 의로서 참작하여 특별히 제사를 베푸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니 임금이 말하기를 옛날에도 그 이해가 없으니 내가 마땅히 참작하겠다 하였다. 성종실록 215권 성종 19년 4월 25일 첫 번째 기사 반송사 허종이 와서 복명하고 이어서 아뢰기를 중국 사신이 동행하며 가는 도중에 말을 할 적이면 반드시 어진 임금이라고 일컬어 칭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는데 강을 건너 요동에 들어가며 미쳐 영접하는 장막에서 도주위에게 말하기를 국왕께서 현명하고 조정에 있는 신료들이 모두 예의를 지키며 삼가하는 것이 중국과 다름이 없었는데 다만 여인들의 의복과 수식이 중국과 사뭇 달랐다고 하였습니다. 하고 인하여 중국 사신이 지은 바의 시축을 올렸다. 시축은 시를 적은 두루마리를 말한다. 성조실록 215권 성종 19년 4월 25일 무오 두 번째 기사 사은사 성근이 치게 하기를 신이 요동에 도착하니 진무왕하니 신과 더불어 말하기를 그대 나라의 해상에서 표류한 사람이 43명인데 서반 이상이 칙령을 가지고 와서 그늘에 이곳에 도착하였다가 마침 마땅히 그대의 나라에 가게 될 것입니다 하고는 아울러 이상이 통서한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중국 사신이 마땅히 올 것이니 그 지대하는 여러 가지 일을 급속히 의논하되 서반이라 하여 소홀히 하지 말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15권 성종 19년 4월 20일 무오 세 번째 기사 우참천 이승훈을 원접사로 삼았다. 성조실록 215권 성종 19년 4월 26일 개미 첫 번째 기사 임금이 성균관에 거둥하여 문묘에 나아가 작헌례를 행하였다. 성조실록 215권 성종 19년 4월 26일 기미 두 번째 기사 승정원에서 모두 아뢰기를 평안도 한도는 여러 번 수재와 한재를 입은 데다가 더욱이 사명이 번다 하여 영로가 조잔하고 공사간의 폐단을 받아왔는데 지금 중국 사신이 압록강을 건너서 가자 또 중국 사신이 잇따라 이르는 일이 있게 되니 일로의 폐단을 진실로 낱낱이 헤아리기 어려우며 원접사 선위사의 왕래가 끊임없이 행해지니 영로에서 반드시 지탱하지 못할 것입니다. 선위사는 여러 곳에 보내는 것이 예이나 이 상은 조간에 비교할 것이 아니니 그 한 곳은 본도의 절도사로 하여금 당상관 수령관으로 대행하게 한다면 한 가지 폐단이 제거될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이상이 비록 서반이라 하나 황제의 명을 받들고 오는 것이니 국가에서 마땅히 황제의 명을 공경하면 그만인데 어찌 우리나라의 폐단을 돌아보고 왕인을 소홀히 하겠는가. 지금 오는 중국 사신이 지나가는 바에 여러 고을에서 소홀하고 간략히 할 이치가 없을 것이니 그것을 치사하여 계유하도록 하라. 또 본국 여인의 의복과 수식이 사뭇 중국 조정과 다르되 수식이 더욱 심하다고 하는데 갑자기 고치기는 쉽지 않지만 다만 중국 사신이 보는 곳에서만이라도 흰 수건을 머리에 동이거나 면자로 머리를 동이는 것을 한결같이 모두 검단하는 일은 지나가는 바에 여러 도에 아울러 치사하여 유시하도록 하라 하였다. 성종실록 215권 성종 19년 4월 26일 기미 세 번째 기사 평안도 관찰사 이극돈이 하직하고 이어서 아뢰기를 평안도 일로는 피폐한 것이 막심한데 지금 오는 중국 사신은 조간의 예가 아니니 한 곳의 선의사를 절도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전교하기를 성정원에서도 이 뜻을 아뢰었다. 그러나 복명하는 사람을 경홀히 할 수는 없다 하고 이어서 전교하기를 평안도에 피폐한 것은 내가 이미 익히 알고 있다. 무릇 백성의 휴척은 수령에 달려 있으니 그 무능력하여 직임을 감당하지 못하는 자를 파하되
전출을 기다리지 말고 계문하여 파출하는 것이 가하다 하였다. 이 극돈이 아뢰기를 상교가 연당합니다. 신이 덕건대 평양의 축적은 전에는 25만 여석이었는데 지금은 4, 5만 석일 뿐이라고 하며 도들이는 이 수령 또한 그 수에 차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는 다름이 아니라 관리가 거두고 헛는데 마땅함을 잃고 또 따라서 모순시킨 것인데 교대할 때 이르러서는 단지 문서를 전장할 적에 인순하며 검찰하지 아니하여 이에 이른 것이니 한 사람에게서 징수하고자 하면 갚기가 어렵겠지만 문서를 전장한 관리에게 나누어 징수할 것 같으면 수량을 채울 수 있을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마땅히 경이 아랜 바에 의하도록 하라. 또 내가 인견하고자 하였으나 일이 번거롭기 때문에 정지한 것인데 경은 그곳에 가더라도 나의 위임한 뜻을 저버리지 말도록 하라 하였다. 전장은 전임자가 후임자에게 맡아보던 일이나 물건을 넘겨줍니다. 즉 사무 인계를 말한다. 성조실록 215권 성종 19년 4월 26일 김이 네 번째 기사 임금이 명륜당에 나아가 주공이 백금을 매질하는 것을 논하는 것으로서 유생을 시험하고 시권 거두는 것을 오시초까지 한정하였다. 드디어 하련대에 나아가서 관역을 150부에 설치하고 15시를 쏘게 하여 무사를 시험하였는데 이날 문과 예, 이수공, 무, 과예, 이애 등 각각 4인을 뽑았다. 전교하기를 지금 문과와 무과에 합격한 자는 곧 육아하도록 하고 탈안마와 일산을 관에서 주도록 하라. 이와 같이 하는 것은 다만 그 자신만 영현하게 할 뿐만 아니라 장차 많은 선비를 고려하기 때문이다 하고 이어 하련대에 나아가 방방하고 백관의 할애를 받았다. 이 수공에게 명하여 어주와 앞에서 말을 타고 나가도록 하였다. 성조실록 215권 성종 19년 4월 27일 경신 첫 번째 기사 사헌부 지평 상세명이 와서 아뢰기를 중국 사신이 오는 것은 확실하지 아니한데 지금 원조사와 선유사를 보내었다가 중국 사신이 오랫동안 이르지 아니하면 배단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신의 뜻으로는 화자가 친상에 보내는 자문을 가지고 간 통사가 되돌아온 후에 보내도 늦지 않으리라고 여깁니다. 중국 사신이 비록 급히 와서 갑자기 이르더라도 관찰사와 절도사가 접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이상이 왕헌에게 통사하고 왕헌이 성근에게 말을 하였으니 이는 우리나라에 통용한 것이다. 그런데 만약 그와 같이 대접한다면 저들이 반드시 우리나라에서 이미 온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대접한다고 할 것이다. 이는 작은 실수가 아닐 것이다 하였다. 성조실록 215권 성종 19년 4월 28일 신유 첫 번째 기사 일본 국관서로 축풍비 삼주 총태수 태제부 도독 사마 소경 동원정상이 사람을 보내와 토의를 바쳤다. 성조실록 215권 성종 19년 4월 28일 신유 두 번째 기사 형조판서 김작이 졸기 철저하고 부의와 제사를 내리기를 예와 같이 하였다. 김작의 자는 위경이며 안동인으로 정성 김사형의 증손이다. 정통 정묘년에 생운시에 합격하고 경태 갑술년에 문음으로 성공 녹사에 재배되었다가 전론 직장으로 옮겼다. 천순 무인년에 통례문 봉례리랑에 승직되고 얼마 안 되어 감찰에 옮겼다가 공조 정랑으로 전직되었다. 이모년에 중부 소윤으로 승직되었다가 사헌 장령으로 전직되었다. 성하 을유년에는 대호군으로 옮겼다가 춘천 부사가 되어 나갔으며 무자년에 군기감 정에 재배되었다. 정유년에 문과에 합격하여 통정대부 병조 참지에 승직되었다가 승정원 동부 성지로 옮겼으며 여러 번 옮겨 도승지에 이르렀다. 무술연에는 이로써 파죽되었다가 경자년에 사관은 대사관에 제수되었으며 이조참의 형조참의를 역임하여다가 이민년에 가선대부 예조참판으로 성직되었다. 계미연년에는 경기관찰사가 되어 나갔다가 갑진년에 가정대부 병조참판으로 승진되었는데 얼마 안 되어 수지중추부사로 옮겼다. 정민년에 어미의 병으로 사직하였는데 특별히 자헌대부 형조판세에 승직되었으며 이때 이르러 졸하니 나이 62세이다.
효소라고 시호하니 자애로우며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을 효라하고 용의가 공손하고 아름다운 것을 소란다. 김작은 성품이 효성스럽고 우애하여 어미가 있는 포천의 쌍곡초는 경성과의 거리가 가히 70리나 되었는데도 공무의 여가에 문득 가서 정성을 다하였다. 가신과 영절에는 매야 형제들과 더불어 술잔을 받들어 축수하였다. 성조실록 215권 성종 19년 4월 30일 개해 첫 번째 기사 임금이 망원정에 거동하여 수전을 보고 종제 이품 이상과 경영관, 대간, 사금 등에게 주악을 내려주고 또 조군에게 음식을 먹이도록 명하였다. 성조실록 215권 성종 19년 4월 30일 개해 두 번째 기사 월산대군 이정이 말 한 피를 바치다. 성조실록 216권 성종 19년 5월 2일 을축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조실록 216권 성종 19년 5월 2일 을축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216권 성종 19년 5월 2일 을축 세 번째 기사 앵도 두 소반을 승정원에 내려주면서 전교하기를. 하나는 장서원에서 천신한 것이고 하나는 사처에서 진상한 것이다. 무릇 유사들은 마땅히 맡은 직무를 다하도록 하라. 지금 장원서에서 천신한 앵도는 살이 찌고 윤택하지도 않는 데다 늦게 진상할 도리어 사처에서 진상한 것만 못하다. 이러한 천신이 어찌 마음이 편하겠는가. 승정원에서 그것을 함께 맛을 보고 해당 관원을 추국하여 아뢰라 하였다. 성조실록 216권 성종 19년 5월 3일 병인 첫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216권 성종 15년 5월 4일 정묘 첫 번째 기사 여러 도의 관찰사에게 하사하기를. 지금 사신이 오는지 아니 오는지는 확실하게 알 수 없다. 혹시라도 수령들이 그로 인하여 거두어 들이기를 너무 지나치게 한다며 백성들이 폐해를 당할까 염려스러우니 경들은 엄격하게 규찰을 더하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16권 성종 19년 5월 5일 무진 첫 번째 기사 임금이 양대비전에 진연하였다. 그리고 명하여 종친일품 영돈영 이상 의정부 6조 참판 이상 한승부 당상 의빈부 승정원 홍문관의 관원을 서소에서 대접하게 하고 사후와 투호를 하도록 하여 흥을 돋게 하고 인해서 전교하기를 종친과 제춘은 실컷 즐기면서 마시도록 하라 하였는데 날이 저물어야 바하였다. 성조실록 216권 성종 19년 5월 7일 경우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조실록 216권 성종 19년 5월 7일 경우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대사관 권정이 아뢰기를. 지난 날에 신들이 김서영과 나 사종이 오래도록 부임하지 않은 잘못을 논개하였는데 신들은 지금까지 명령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일정 기간 동안 서용하지 않는 법이 대전에 기재되어 있는데도 근래에 점차 거행하지 않기 때문에 규면하는 자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조지선은 전에 경주 판관이 되자 병으로 사임한 것이 이제 겨우 수년이 되었는데 갑자기 경직에 재수하시니 그것도 미편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나 사종은 이미 부임하였다고 들었기 때문에 묻지 않았고 김서영은 이미 추국하도록 명하였다 하였다. 권정이 아뢰기를. 전 사간 허황 등이 채수의 일을 논하다가 채수와 같은 시기에 파죽되었습니다. 그런데 채수는 벌써 서용되었으되 허황만이 사용되지 않았으니 신은 아마도 그로부터 재상의 일을 논하는 자가 적어질까 염려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허황 등은 채수를 논하였다 하여 파직시킨 것이 아니다. 교지를 봉행하려 하지 않은 것이 옳지 않기 때문에 그를 파직시킨 것이다. 만약 허황 등이 죄 아닌 것으로 파출되었다면 마땅히 그때 논개했어야 하며 이제 와서 비로소 그것을 말하는 것은 불가하다. 더구나 허황 등은 죄를 받았으니 진실로 기용하거나 기용하지 않는 것은 내가 참작할 것이고 아래 사람이 의논할 것은 아니다. 대개 조사로서 천벌받을 자를 어찌 종신토록 사용하지 않겠는가. 허황 등은 내가 마땅히 참작하여 기용할 것이다 하였는데 권정의 어조가 잠옷 더듬거려서 그 대답하는 것을 어렵게 하였다.
장녀 김미가 아뢰기를 허왕 등의 이런 신이 그 당시 외방에 있었기에 알 수 없으나 중기불서하는 법은 준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지서가 경주 판관이 되자 병으로 사임하였고 이제 경직에 제수되었는데 그가 병들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아니 임금이 말하기를 조지서의 일은 이러한 사례가 아니다. 내가 조지서는 일찍이 경악에 있었고 또 문학에 있다는 것으로 특별히 경직에 임명한 것이니 전조에서 법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다 하였다. 사실은 논한다. 조지서가 경주 판관이 되고 두어 달 만에 병으로 사임하였다. 그러나 다스린 업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고 조금도 범법한 것이 없었다. 그래서 사직하는 날에 경주 백성들이 부모를 여인 듯이 더러는 눈물을 흘렸는데 사실은 병든 것이 아니고 부윤, 홍기달과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아 사임하고 돌아왔던 것이다. 서로 마음이 맞지 않은 것은 조지서는 청렴 개결하되 홍기달은 욕심이 많고 비루하여 저절로 서로 모순이 되었기 때문이다. 조지서가 귀거래사에 화답하고 또 이희가를 지었는데 이르기를 큰 창고의 곡식 허위로 그 숫자를 놀리며 고질병이 자신에게 있으되 고칠 수 없으며 라고 하였다. 또 논하기를 조지서가 뒤에 홍문관 교리가 되어 영남에 있는 어버이를 찾아뵐 때에 감사 정괄이 어버이를 봉양하라고 식물을 보내자 조지서가 그것을 물리쳤고 절도사 주호극치가 선물을 보냈는데 정괄이 염탐하여 그것을 알고 대면하여 책망하기를 이와 같이 명예를 구하는 인사를 조정해서 알지 못하고 경영관으로 삼았으니 내가 마땅히 사유를 갖추어 아뢰겠다고 하자 조지서가 부끄럽게 여기면서 땅에 엎드려 말하기를 영공은 사람을 살려주시오 하였다. 정궐은 조정의 이름난 재상이었으므로 조지서가 받지 않고서 청렴하다는 이름을 구하려 했고 조극치는 무신이었으므로 끓일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의 선물을 받았던 것이며 정궐이 아끼고자 한 것은 다만 위협하였을 뿐이었다. 정궐이 아뢰고자 한 것은 다만 위협하였을 뿐이었다. 성주시로 216권 성종 19년 5월 7일 경호 세 번째 기사 병조 겸 판서 이극배 판서 어세겸 참지 임수창이 서게하기를 군적을 차착한 수령들의 주를 최중, 차중 및 경, 대 세 계급으로 나누었는데 최중에 해당하는 것이 12고울, 차중의 36고울, 경은 매우 많습니다 하였다. 또 여러 고울의 범죄한 생리 500여 명의 이름을 기록하여 아뢰었는데 생리의 이름 아래 어서 하기를 수교에 의하여 시행하라 하였다. 전교하기를 군정은 국가의 중대한 일이기 때문에 당초 법을 세우는 것이 매우 엄격하다. 법이 이미 세워졌는데도 법을 범하는 자에게 시행하지 않고서도 뒤에 큰일을 당하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내가 법에 의하여 논정하려고 한다. 다만 경자는 내버려 두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리고 농간을 부리는 일인은 비록 죄가 없는 백성도 오히려 변방으로 옮겨 채우게 하는데 더구나 그러한 무리 들이겠는가 하니 이 급배가 아뢰기를 상상의 하교가 진실로 마땅합니다 였다. 전교하기를 경자는 논하지 말고 중자는 파출하도록 하라 하였다. 성주시로 216권 성종 19년 5월 7일 경호 네 번째 기사 이조와 병조에 전제하여 권건의 직첩을 돌려주도록 하였다. 권건 성주시로 216권 성종 19년 5월 7일 경호 다섯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시족관 이승건 검토관 권주가 아뢰기를 이제 군적을 차착한 40여 고울의 수령을 모두 파출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군정은 국가의 중대한 일이므로 파출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다만 지금은 농사일이 한창 바쁜 때이어서 백성이 하루도 그 업무를 배제할 수 없습니다. 40여 고울을 한꺼번에 채차한다면 신관, 구관을 맞이하고 전송하는 패단이 실로 적지 않을 것이니 농사일에 방해가 있을까 매우 두렵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정말 그대의 말과 같다. 다만 군정은 국가의 중대한 일이므로 경중을 논하지 말고 파면시키는 것이 가하다. 그러나 그 경자도 아울러 논한다면 여러 도의 수령 거계가 채임될 것이기 때문에
다만 그 중자와 차중자를 논하였을 뿐이다. 만약 농사 일 때문에 이러한 무리를 징계하지 않는다면 군적이 반드시 해이해질 것이다. 내가 그대들의 말을 대신에게 의논하여 조처하겠다 하였다. 성조실록 216권 성종 19년 5월 7일 경우 6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권주가 아뢰기를 신이 덕건대 이에 앞서 중국 사신이 데리고 온 사람들이 의주에 도착하여 사설의 무역을 하는데 들으는 말을 사가지고 돌아가는 자가 있다 하였습니다. 신이 을사년에 북경에 갔었는데 그때 의주 목사 이병정이 신에게 말하기를 중국 사신이 데리고 온 사람들이 여기에 이르면 많이들 교묘한 속임수로 사람을 속이고 물건을 교환하는데 들으는 비단 끝을 면포에 이어서 그것을 두루 말아 밤을 틈타 매매를 하되 의주 사람들이 살펴볼 겨를도 없이 그들이 구하는 것을 따라 값을 치러주려고 말까지 팔아서 저 사람들에게 주는 자가 매우 많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신이 중국에 들어가면서 각 참을 지나갔는데 참졸이 들으는 그 말을 가리키면서 말하기를 이것은 그대 나라의 말이다 라고 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주에는 관방이 없어 인민들 중에 유망하는 자가 가끔 중국으로 투입합니다. 신이 그때 광명에 도착하니 한 사람이 마저리 우리나라 말로서 신에게 말하기를 우리 조부 때부터 유망하여 여기에 들어와 우고하고 있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오로지 수령이 그들이 편안하게 거접하도록 힘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동, 왕 두 중국 사신은 모두 도리를 아는 조사였으므로 여러 아래 사람들을 금지시켜 진실을 이와 같은 무역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이제 만약 이상이 나온다면 반드시 재물을 탐하여 패단이 전과 같을 것이니 모름지기 의주의 유시를 내려 유망하는 것과 금방에 대한 뜻을 아우려 알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대의 말이 매우 타당하다 하고 즉시 치사하여 유시하도록 명하였다. 성조실록 216권 성종 19년 5월 7일 경우 7번째 기사. 신준을 자헌대부 공조판서로 황건을 가선대부 서원군으로 이육을 가선대부 형조참판으로 김종직을 가선대부 한승부 좌윤으로 권정을 통정대부 이조참의로 윤회를 통정대부 병조참의로 김긍유를 통정대부 형조참의로 윤미를 민을 통정대부 사관은 대사관으로 이인형을 중직대부 사관으로 유경을 통선랑 행정원으로 이세우를 가선대부 경기 관찰사로 박안성을 가선대부 전라도 관찰사로 유순을 가선대부 황해도 관찰사로 육한을 통정대부 행 온성부사로 성근을 가선대부 동지 중추부사로 채수를 가선대부 동지 중추부사로 삼았다. 사실은 논한다. 이에 앞서 유순의 어미가 포천에서 살다가 하루는 호랑이에게 물려갔는데 그 시체를 찾지 못하고 의복으로 장례를 치르고는 그 사실을 숨기면서 마치 병사한 것 같이 하였다. 또 논하기를 육하는 사온령으로 통정대부에 초수되어 부사가 되었는데 음탕방일하고 절도가 없어 의롭지 못한 일을 많이 저지르므로 관찰사 이봉이 그를 파면하였다. 성조실록 216권 성종 19년 5월 8일 신미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조실록 216권 성종 19년 5월 8일 신미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216권 성종 19년 5월 8일 신미 세 번째 기사 군적을 차착한 수령들에 대한 파출을 가부를 의논하게 하였다. 심회가 의논하기를 군적을 차착한 자에 대하여 처음에는 파출하도록 명령하시고 지금 만약 용서한다면 그것은 법에 위반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농사철을 당하였는데 40여 구의 백성이 맞이하고 전송하는 폐해가 헤아릴 수 없을 것입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중자는 파출하고 차중자는 작업을 강등시키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윤필상은 의논하기를 군적은 중대한 일이니 마땅히 사목에 의거하여 시행해야 합니다. 다만 지금은 농사일이 가장 기묘한 때인데 수많은 수령을 맞이하고 전송하는 패대가 적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중자는 두 작업을 강등시키고 차중자는 한 작업을 강등시키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홍응은 의논하기를 지금 바야흐로 농사철인데 채임되는 자가 한두 사람이 아니니 비록 수교를 위반하더라도 파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윤호는 의논하기를 마땅히 사목에 의거해서 시행해야 합니다. 다만 지금 농사철을 당하여 맞이하고 전송하는 백성의 폐단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아울러 모두 작업을 강등시키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는데 심회의 의논에 따랐다. 성조실록 216권 성종 19년 5월 8일 신리 네 번째 기사 황희도 관찰사 이웃순이와 사례기를 어제 정사에 신을 본직에 임명하셨으니 성상의 연애가 매우 중합니다. 다만 신이 북경에 갔다가 돌아오면서부터 풍질에 걸려 지금까지 낫지 않고 머리가 늘 흔들려 거동을 자유롭게 할 수 없습니다. 하니 선교하기를 개차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16권 성종 19년 5월 8일 신리 다섯 번째 기사 권경일을 조산대부 수사헌부 장령으로 조달생을 조산대부 행 사헌부 지평으로 안철이양을 가선대부 황해도 관찰사로 삼았다. 선조실록 216권 성종 19년 5월 9일 임신 첫 번째 기사 우찬성 손순효가 와싸르기를 신이 박안성과 함께 추세 수계 도감 제조가 되어 수계를 마치지 못했는데 박안성을 지금 전라도 관찰사로 삼으셨습니다. 박안성은 심화를 갖추고 알고 있으니 청근대 그를 재임하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조실록 216권 성종 19년 5월 10일 개요 첫 번째 기사 국기일이다. 성조실록 216권 성종 19년 5월 10일 개요 두 번째 기사 경상무도 수군 절도사 최전이 치계하기를 금년 4월 23일 외선 5척이 고성지방 두 도 등지에 갑자기 들어와 인물을 살해하였고 또 26일에는 외선 5척이 동현 가배량 등지에 갑자기 들어왔으므로 신이 사량 만호 서창 고성현령 허건 등과 병선을 거느리고 뒤쫓아 대양으로 깊숙이 들어갔으나 날이 저물어 뒤따라 체포하지 못하였습니다. 근련에 와서 가배량 등지에 외적이 여러 번 나타나므로 신이 관찰사와 함께 의논하여 영등포, 지세포, 조라포, 오포 등지에 별명선 각 1척을 초출하여 가배량이 모이도록 해서 미리 대비하여 막게 하였습니다. 다만 갑자기 사변이 있게 되면 각 포의 수군 중에 활을 쏠 수 있는 자가 적습니다. 그러니 방어가 가장 기묘한 당포, 사량, 정량 등과 같은 곳은 방어가 기묘하지 않은 곳의 육진의 정병과 하번 군사 중에 활을 쏠 줄 아는 사람을 포마다 20명씩 초출하여 정해두고서 윤차로 방어를 돕게 하소서. 그리고 밀양, 수산제, 국둔전의 제초, 수군과 사천의 삼천진, 남의 미조항, 성고개진 등의 돌을 주어 모으는 수군들은 우선 외적의 진입이 그칠 때까지 모두 전적으로 방어에 임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또 아래기를 미조항진과 평산포와의 거리는 수루로 80여리이며 정남과의 거리는 70여리이며 남해와의 거리는 육로로 90여리이고 성보계와의 거리는 70여리입니다. 혹시라도 사변이 있으면 서로 거리가 멀어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근처에는 거주하는 백성이나 농토가 없는데 공연히 방수하는 것은 이익이 없습니다. 그러나 가배량 등지는 근년에 자주 외변을 만나는데 양 내에 백성이 조밀하게 살고 있으며 전지도 많습니다. 청근대 미조 황진의 군사를 가배량으로 옮겨 방어하게 하소서하니 영도는 이상과 병조에 보이도록 명하였다. 심해는 의논하기를 옛날부터 조그만 도적이 간혹 큰 무리를 이루어 끝내는 헤아릴 수 없게 되게 하였으니 미리 방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계본대로 시행하소서 하고 윤필상은 의논하기를 근래의 외선이 자주 침입을 하니 방어를 엄중하게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활을 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서 정해두는 것과 돌을 주어 모으는 군사에 돌 줍는 일을 면제하는 등의 일은 계본대로 시행하소서. 그리고 수산제의 제초하는 수군을 제하하는 편부는 해조로 하여금 의논하여 아르게 하소서 하고 이급배는 의논하기를 이들은 모두 좀도둑입니다. 본 포르에서 지키고 있는 군사에게 맡겨두더라도 패배를 당하기까지는 않을 것이고 또 기회를 보아 적을 체포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 인물이 살해당하는 것은 모두 만호들이 방비를 느슨하게 하고 조심하지 않은 데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육신의 군조로는 본진을 방수하는 데도 오히려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번하는 군사라 농사철을 맞이하게 되므로 더욱 증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둔전의 제초도 때에 맞춰 해야 할 일입니다.
만약 수군을 들어버린다면 제초하는 군사를 어느 곳에서 차출하겠습니까? 그것도 부득이한 일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천진, 미조항 등지에서 돌을 줍는 것도 성을 쌓아서 외적의 침입에 대비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외적의 사변이 그치기를 기다린 뒤에 쌓는다면 때없이 노략질하는 근심이 어느 시기에 그치겠으며 돌을 주어 성을 쌓는 역사는 어느 시기에 완료되겠습니까? 신의 생각으로는 모두 거행할 수 없다고 여겨집니다. 하고 윤호는 의논하기를 수산제는 둔전의 제초하는 군사와 삼천진, 미조항, 성국의 도울 줍는 군사는 모두 부득이한 일이므로 폐지할 수 없습니다. 그 전대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어세경, 이경동, 윤회, 임수창은 의논하기를 지난날에도 진장이 변을 제압하지 못하여 임무를 살해하게 하였고 또 이제 갑자기 침입하여 방자하게 굴었어도 금지시키지 못하고 절도사가 만호, 수령과 함께 배 13척을 거느리고 당포의 병선을 모아 동시에 뒤쫓았으나 끝내 잡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육군을 징발하여 수요를 일으키려고 하니 이것은 한갓 급약함을 보일 뿐입니다. 이와 같이 소소한 좀도둑은 한 사람이 많으면 충분히 제어할 수 있으므로 다시 번거롭게 조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적이 침입하는 길인 요회차에다가 군대를 뽑아 방비하게 하는 것은 절도사의 임시 응변에 속한 것이므로 멀리서 제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각포의 수군으로 활을 잘 쏘는 사람이 정말 적은데 이는 만호가 용렬하여 평상시에 가르치고 연습하지 않은 잘못입니다. 어찌 수군만 무기를 다루는 재주가 없겠습니까? 그러나 활 쏘는 무예는 하루만 익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와 같은 작은 도적이라면 그만이겠습니다만 만약 뜻밖의 큰 적이 있다면 어떻게 그것을 막겠습니까? 병마 절도사에게 면하여 육군의 활 잘 쏘는 사람을 뽑아서 적당히 조방하게 한다면 거의 차질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밀양의 국둔전은 진시로 폐지할 수 없습니다. 그 제초하는 것도 들으는 일이 허란 다른 포의 수군으로 하게 하라고 하고 결혼은 다른 주목으로 제초할 계책을 삼으라 하니 관찰사로 하여금 얘기하게 하소서. 그리고 삼천진, 미조항에서 돌을 줍는 군사들을 제하하는 편부는 축성 순찰사로 하여금 의계하도록 하소서 하니 이급의 의논에 따랐다. 미조항의 군사를 가베량에 옮겨 방어하는 일에 대해서는 심해는 의논하기를 신은 경상도 연변의 형세를 모릅니다. 병주로 하여금 의계하게 한 뒤에 다시 의논하도록 하소서 하고 윤필상은 의논하기를 청건대 계본대로 시행하도록 하소서 하고 홍응은 의논하기를 외선이 바다 가운데 있는 섬에 숨어 있다가 방어가 허술한 곳을 엿보고서 몰래 침입하는데 들어는 가베량, 들어는 미조항에 편리한 대로 재빠르게 왔다가 갔다 하므로 어느 한 곳을 지적하여 방수할 수는 없습니다. 지난해에는 여러 번 미조항에 침범하였기 때문에 지금까지 방수하면서 기다리는데 어떻게 패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제추하고 돌을 줍는 군사라면 이는 절도사가 참작하여 나누어 정하는 데 달려 있을 뿐입니다. 그것도 어찌 멀리 중앙에서 제어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이극배는 의논하기를 남해에는 이 앞서 선곡의 방수만 있었습니다. 미조항의 성을 쌓는 일은 그들의 홍응, 손순효 등이 계책을 세운 것입니다. 신은 생각하건대 미조항은 내버려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가배양이 신이 직접 살펴보지 않아 그 이해를 멀리서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해주로 하여금 의의하여 시행하게 하소서하고 윤호는 의논하기를 미조항에는 이려가 주둔하여 방어하고 있으므로 그것도 고단하게 여기는데 더구나 다른 곳으로 옮겨서 방어하도록 하는 것이겠습니까? 신의 생각으로는 불가하다고 여깁니다. 하고 오세가 이경동, 윤회, 임수창은 의논하기를 미조항에 진을 설치한 근본 뜻은 미조항이 사면에서 멀리 떨어져 오랫동안 외인이 소굴이 되어 거기서 마음대로 고기를 잡고 사냥을 하되 관담과 금지하는 술책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머물면서 엿보다가 틈을 타서 몰래 침입하므로 조정에서 그것 때문에 장관 계책을 세워서 요회차에다가 진을 설치하였는데 작은 패단은 개선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군사와 백성이 바라는 것은 마땅히 다릅니다. 백성들은 모두 진을 설치하여 내지에 편안하게 살면서 경작하는 데 염려가 없었으면 하고 군사들은 모두 먼 지역에서 방수하는 것을 꺼려 여러 가지 계책을 써서 저지하는데 진작은 그러한 말에 미혹되어 번거롭게 농계까지 하였으니 기 이를 모르는 듯합니다.
또 진을 설치하고 군사를 배치하는 것은 모두 그들로 하여금 그 지역을 지키고 그곳에서 적과 싸우도록 하는 것이며 다른 지인의 도움을 의뢰하는 데 기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 정말 큰 적이라면 각 포인 만호도 지탱할 수 없는 것인데 어찌 이 지역뿐이겠습니까? 가베랑은 근년에 여러 번 침입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적이 침입하는 길은 하나가 아니고 여러 섬에 숨어다가 일정하지 않게 출몰하여 동쪽에 부딪히는 척하면서 서쪽을 공격하니 그 꾀가 청량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옮겨서 방수하면서 오래 머물 계책을 삼으려 한다면 그것은 교주 곧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미조왕 가베리양 두 곳은 과연 적이 침입하는 길이다. 그러나 좀 도둑들이 어느 곳에서부터 오는지 확실히 알 수 없으니 병사 수사가 그때그때 조처하는 데 달려 있을 뿐이다. 그리고 풀을 뽑고 돌을 줍는 것도 때에 맞춰 해야 할 일이다. 이러한 조그마한 근심은 전적으로 변장이 방어를 삼가지 않아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지금 의논하는 자가 이르기를 기회를 보아 적을 체포할 수 있다고 하고 지난번 이 세자도 말하기를 김계정 일찍이 이 외적의 무리는 힘들이지 않고 격퇴할 수 있다고 했다고 한다. 그러니 지금 마땅히 도주에게 서유하기를 너희 섬의 소추들이 해마다 우리 변경을 침범하여 우리 백성을 살해하는데 뒤에 다시 이와 같이 한다면 용서하지 않고 격퇴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것을 영도령 이상과 병조에 묻도록 하고 또 본도의 절도사에게 유서하도록 하라 하였다. 제하는 나누어 보내줍니다. 기의는 시기 또는 형편에 알맞습니다. 교주, 고슬은 기르기 발을 악으로 붙여놓고 검은고를 타는 것이다. 고지식하여 변통성이 없음을 뜻하는 말이다. 성조실록 216권 성조 19년 5월 10일 개요 세 번째 기사. 경상 주하도 병마 절도사 오순, 수군 절도사 한충인, 경상무도 수군 절도사 최전, 병마 우호 최한백에게 유시하기라. 이제 아랜 외변에 대한 일은 갖추 알았다. 이것들은 보잘것없이 몰래 침범하는 좀도둑들의 짓이다. 그런데 진장이 별난을 제어하지 못하여 인물에 살해당하게 하고서는 육군을 조발하여 먼저 소요를 일으켜 검략한 것을 보이려고 하니 이는 진실로 불가하다. 대저 변장이 방비를 조심스럽게 하고 인기응변하여 사기를 잃지 않는다면 좀도둑 같은 무리들은 예봉을 피하여 자취를 감출 것이며 끝내 그렇게 어떻게 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정로의 요회처에다가 군사를 뽑아 경비를 세우고서 적의 형세를 따르는 것은 주장이 임시 응변하는데 달린 것이지 멀리서 제어할 수도 없으며 또 미리 헤아릴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진군을 조발하는 것은 방수하는 현지에도 오히려 넉넉하지 않으며 더구나 하버님 군주로 바로 농사철을 당하게 되므로 더욱 징발할 수 없다. 그리고 수산, 둔전의 제초도 때에 맞춰 해야 할 일인데 만약 수군을 제외시킨다면 제초할 인원은 어디서 뽑겠는가? 삼천진, 미조황 등지에서 성을 쌓기 위하여 돌을 줍는 것도 외적을 방비하는 거사인데 이제 보잘것없는 오랑길을 보고서 갑자기 원대한 계책을 먼저 저지하는 것이 가하겠는가? 더구나 외변이 그치기를 기다린 뒤에 그것을 한다면 때없이 몰래 침입하는 것이며 어느 때에 그치겠으며 돌을 주어 성을 쌓는 역사가 어느 때에 마무리 지어지겠는가? 경들은 마땅히 관할하는 지역을 규철하고 더욱 엄히 방비하여 군기를 잃지 않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16권 성종 19년 5월 11일 갑술 첫 번째 기사 조참을 받다. 성조실록 216권 성종 19년 5월 11일 갑술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216권 성종 19년 5월 11일 갑술 세 번째 기사 일본국 관서로 비축 통수 중조 비전주 삼성포 파다도 원납 압타 원영 신정 능 등수 덕 원덕 살마주 일양태수 성구 예주 해적대장 국중 대마주 종대선 국행이 사람을 보내어 도산루를 바치다. 성조실록 216권 성종 19년 5월 11일 갑술 네 번째 기사 외사정 구라사야문 등 두 사람이 내조하다. 성조실록 216권 성종 19년 5월 11일 갑술 다섯 번째 기사 의정부 영도령 이상과 육조에서 변방의 일을 아는 재상을 명소하여 영안도에 영북진을 설치하는 편도와 경상도 연변
외적을 제하는 편의를 의논하게 하고 전교하기를. 우리나라 연해의 백성들이 고기잡이 할 때 늘 고기 낚는 외인을 만나 들어는 약탈을 당하고 들어는 살해당하는데 우리 백성의 힘으로도 오히려 그들을 제어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에서 이것으로 인하여 혼란이 생길까 싶어 바다에 들어가는 사람은 조그마한 무기도 소지하지 못하도록 금하는데 이 때문에 늘 외적에게 피해를 당하는 것이다. 들어는 말하기를 우리 백성이 바다로 나갈 때 몰래 무기를 가지고 갔다가 외구를 만나 잡히게 되면 물에 던져버려도 무방하다고 하는데 이들이 비록 고기를 낚는 일반 외인이기는 하나 도주가 모르는 바다. 그러나 까닭없이 체포하거나 공격을 한다면 도주가 그것을 듣고서 사건의 곡직은 모르고 틀림없이 노하여 혼란이 생길 것이니 지금 이 뜻을 가지고 도주에게 통용한 뒤에 체포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니 윤필상, 윤호, 어석염, 이경동, 윤회는 의논하기를 성상의 하교가 매우 온당합니다. 다만 도주에게 통용하는 사인은 요컨대 자세하게 하여 저들로 하여금 깨달아서 회복하게 한 뒤에 다시 의논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자 전교하기를 그렇게 하라 하였다. 윤필상 윤호가 의논하기를 영북전의 이런 세조조에서도 진지하게 강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거대하고 군사는 적다는 것으로 끝내 설치하지 못하였습니다. 신등이 본도의 형세를 모르는데 어떻게 멀리서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형세를 관찰하건대 설립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고 홍응은 의논하기를 영북지는 선왕족께서 충분히 강구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설치하지 못한 것이 어찌 그것뿐이겠습니까? 그 형세를 보건대 외롭고 먼데다가 피토에 아주 가깝습니다. 군사가 고단하면 적을 막기가 어렵습니다. 만일 말하기를 부령으로 옮겨서 설치하고 풍산, 무산, 옥련, 어유, 간 등의 보를 진에 합쳐서 막게 한다면 유지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위항 여러 진의 군사는 근본 숫자가 넉넉하지 못한 데다 외롭게 멀리 떨어진 지역에는 적이 침입해오는 길이 일정한 방향이 없으므로 이에 설치하는 계책을 의논하게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전대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허정, 어유소, 신승성은 의논하기를 만약 영북진을 설치한다면 경성, 부령이 모두 내지가 되어 방하는 것이 늘리게 됩니다. 다만 설립하는 곳이 부령과의 거리가 사실 밀돌지 않으나 형세가 매우 외롭게 떨어져 있으니 군사의 배치가 적으면 위험을 보일 수 없습니다. 만약 부령진을 저곳으로 옮긴다면 이것은 밖을 충실하게 하고 안을 허소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 부령 관내의 고부거 등지의 인민이 만약 영북에 가려면 반드시 하룻밤을 경과해야 도착할 수 있으니 부령은 옮길 수 없습니다. 만약 부령을 옮기지 않는다면 배치되는 군사가 반드시 적어 형세가 매우 불편합니다. 또 영북에서 회령까지의 거리가 7, 8식을 뚫지 않으니 그 사이에 만약 진을 설치하지 않으면 영북이 외롭게 멀리서 떨어져 있어 구원하기가 어려우니 모름지기 3, 4처에다 진을 설치해야만 되겠습니다. 만약 진을 설치한다면 풍산, 무산, 옥면 등의 보도 마땅히 영북으로 옮겨 방수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곳에 방수하는 군사들을 단합하게 할 방도가 없으니 형세가 또한 불편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은 모두 산골짜기가 험악하고 평원과 넓은 들이 없으니 지금 비록 진을 설치한다 하더라도 틀림없이 오랫동안 버틸 형편이 못 됩니다. 신등은 아마도 유익한 것은 없고 후세에 피해만 끼칠 듯하니 설치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정난종, 신주, 이흠석, 오서, 신석강은 의논하기를 지금 영북에 설치하려는 지역은 앉아서 여러 마을에 드나드는 길을 차단할 수 있으니 큰 진을 설치하고 중병을 배치하여 해서 공제한다면 실로 이것은 목을 누르고 등을 치는 형세가 되며 풍산, 무산, 옥련, 어유관 등 여러 보가 모두 내지가 되어 오랑캐를 막는 계책으로 이익이 실로 많습니다. 지난 선왕조에서도 충분히 계획하여 설치하려고 하였습니다. 다만 외롭게 떨어진 곳으로 군정이 넉넉지 않다 하여 즉각 시행하지 못하고 오늘날까지 이른 것입니다. 지금 비록 부령 여러 진의 병사들은 모두 옮겨서 주둔시키더라도 원액이 많지 않으니 이것을 믿고서 방수할 수 없으며 활을 쏠 수 있는 군사가 적어도 7, 800여 명이 이상이 되어야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마땅히 해당 관사로 하여금 군종의 다소를 조발하게 하여 적당한 것을 강구해서 아래게 한 뒤에 다시 의논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정난종 등의 의논에 따랐다. 피토는 여진 지역을 말하는 것이다.
성조실록 216권 성조 19년 5월 11일 갑술 6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며칠 전에 김석산이 말하기를 패비의 장지가 장생과 수파를 범하여 불길하다고 하므로 곧 최호원을 보내어 살펴보게 하였더니 최호원이 회개하기를 과연 김석산이 말한 것과 같았습니다 하였으므로 또 서거정을 보내어 살펴보도록 하였는데 서거정도 말하기를 좋지 않은 듯합니다 하였다. 지금 옮기려고 한다면 백성을 동원해야 하고 농사일을 중지해야 하니 그 패단이 적지 않을 것이고 만일 옮기지 않는다고 한다면 꺼리는 것을 범하여 아마도 후회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비록 장지를 옮긴다 하더라도 새로 선택한 장지가 지금의 것만 못할지 어떻게 알겠는가. 지리에 대한 학설은 참으로 믿을 수가 없다. 그러나 고금에 그것을 통용하니 어떻게 폐지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그것은 폐비를 위한 것이 아니고 세자가 있기 때문이다. 과연 어떻게 처리해야 하겠는가. 그것을 영도년 이상에게 의논하라 했는데 의논이 들어가자 답을 내리지 않았다. 성조실록 216권 성조 19년 5월 12일 을해 첫 번째 기사. 문신당 하관을 인정자들에 모으고 문제를 내어 그들을 시험하였는데 그 문제에 이르기를 본강을 신중히 하고 경고하게 하는 것은 나라를 수호하는 상경이며 연역을 따라 폐지하거나 설치하는 것도 정치하는 큰 권도이다. 우리나라는 남쪽으로 섬 오랑캐를 이웃하고 북쪽으로 야인과 인접하여 있으므로 공제하는 방법에 있어 규획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건의하는 자들이 경상도의 미주황과 영안도의 영북지는 모두 요충주이므로 마땅히 진을 설치하고 군사를 배치하여 지켜야 한다고 하고 들으는 이 두 곳에 진을 설치하는 것은 형평상 불편한 것이 있다고 하는데 마땅히 설치하여야 한다고 말하는 자는 어떤 견해에서 그렇게 여기며 불편하다고 말하는 자는 어떤 견해에서 그렇게 여기는가. 자대부들은 심의에 밝으니 그 두 가지에 틀림없이 보고 들은 것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 각자가 그것을 헤아려서 대답하도록 하라 하였는데 군기시정 김심이 수석을 차지하였으므로 저사 한 표를 내려주었다. 본강은 봉토이다. 상경은 영구히 변하지 않는 법도이다. 권도는 대원칙에 맞게 하는 변통수휘다. 규획은 계리학이다. 성조실록 216권 성종 19년 5월 12일 을해 두 번째 기사. 유향소를 다시 설립하는 편부에 대하여 이정부 영도령 이상과 육조 한성부 이품이상에게 의논하도록 명하였다. 윤필상 이경동 김극류 권정 윤하는 의논하기를 유형은 바로 풍속을 바로잡는 데 보조 역할을 합니다. 비록 그것을 인연하여 폐단을 일으키는 자가 있더라도 국가에서 마땅히 법으로서 엄하게 다스리면 될 것인데 어찌 이것을 혐의스럽게 여겨 혁파하여야 하겠습니까? 하고 홍응 윤호는 의논하기를 유향을 다시 설립하는 데 대하여 의논하는 자들이 거기에 대한 말이 많지만 신 등의 뜻은 불편하다고 여깁니다. 만약 한번 설립하여 적당한 사람을 얻지 못하면 위세나 부리고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업체와 서로 겨루게 되어 한 가지 일도 업체를 도와 부족함을 채우지 못하고 풍속을 변천시키면 다만 완둔한 것으로 공사를 빙자하여 사스러운 일을 꾀하므로 일마다 폐단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또 한 사람의 업체와 같아서 이민들이 그 괴로움을 견디지 못하는 것이 예전부터 내려오는 공통된 근심입니다. 선왕께서 그 폐단을 환하게 보시고 혁파하였으니 다시 설립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허종, 신성선, 어유소, 이극정은 의논하기를 유양소는 개국 초부터 이끌어 온지 이미 오래이며 거기서 교찰하고 바로잡은 것은 인리와 간노비가 범법한 것에 지나지 않을 따름입니다. 그러나 세조 조에 이 시해가 반역하였을 때 영안도 각 고을의 유양소 품간들이 일제히 이 시해의 지위와 사주를 듣고 멋대로 수령과 교수를 죽였기 때문에 세조께서 그 폐단을 환하게 알고 모두 혁파한 것입니다. 지금 폐단이 되는 일이 없으니 그전대로 설치하소서 하고 이 측은 의논하기를 상고의 풍속이 순박한 것은 향촌에서 도회로 파급이 되어 저절로 점차 연마된 것이며 하루아침에 법령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유향소에 적합한 사람을 얻는다면 풍속을 아름답게도 할 수 있고 진실로 적합한 사람을 얻지 못하면 폐단을 끼치기에 충분합니다. 조정의 모든 기관에도 오히려 적합한 사람을 얻기가 어려운데 더구나 군현의 유향소에 일일이 적합한 사람을 얻겠습니까?
옛날부터 풍속을 논하는 자가 한 사람만 아니지만 풍속이 옛날과 같지 않은 것은 모두 일제히 세세히 업무에만 종사하고 실질적인 행동에는 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전에 이르기를 몸소 행하면서 가르치면 따른다 하였습니다. 삼가 생각하건대 성상께서 제결하소서 하고 신주, 윤도, 홍기달, 이육, 환한, 이공, 신희중, 최경래, 이약동은 의논하기를 의논하는 이들이 말하기를 수령을 적당한 사람을 얻으면 유향소는 없어도 되고 유향소가 적임자가 아니면 그 패단이 간활한 아전보다 심하다고 했습니다만 신등의 의견에는 간활한 아전이 여러 가지로 패단을 일으키는 것은 수령이 듣고 보는 것으로서 다 관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앙의 경제소와 지방의 유향소가 서로 들은 대로 교차를 하여 간활한 아전을 역제시키고 시골의 풍속을 유지시킨다면 풍속을 좋은 방향으로 개선하는 계기에 있어 도움이 될 것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지금의 유향소는 바로 옛날의 사심간이니 회복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유지, 권중리는 의논하기를 유향소 연역에 대한 이런 신등이 일찍이 전교를 받고 의계하였는데 당시에 비답을 내리지 않으셨으므로 지금 감히 다시 의논하지 못하겠습니다. 하고 구수영, 정난종, 어석영, 이세자, 이형석은 의논하기를 간헐한 아전의 패단은 유양소에서 충분히 교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유양소의 적임자를 얻지 못하면 향국에서 위세를 부리되 금지하지 못한다면 그 패단은 간헐한 아전보다 더 심할 것이나 교찰하는 법을 자세히 세워야 합니다. 경제소, 수령, 감사가 들은 것을 따라 서로 청가하게 하고 또 원통한 일을 당한 자가 호소하도록 허락하여 자기 마음대로 사사로움을 행할 수 없게 한다면 그 예법을 폐기하지 않고도 패단이 줄어들 것입니다. 하고 성주는 의논하기를 세조 조위에 이 시해의 난을 징계하여 유양소를 혁파하셨는데 신이 승정원에 있으면서 당시 다시 세울 수 없다는 뜻으로 아뢰었습니다. 지금 영안도의 인심을 관찰하건대 오히려 거족에게 붙잡고 있습니다. 다른 도에는 비록 이런 풍조는 없으나 적임자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만약 적임자를 얻지 못하면 패단이 더욱 심할 것입니다. 그리고 영안도에서 다시 세울 수 없다면 다른 도에는 어떻게 다시 세울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경제소에서 오히려 가난한 아전을 듣고 본대로 추적하여 징계할 수 있으니 신의 생각으로는 요양서를 결단코 다시 세울 수 없다고 여깁니다. 하니 윤필상의 의논을 따랐다. 경제소는 여말 선초의 각 지방관청에서 서울에 둔 연락소이다. 그 고을의 호족이나 향리의 자제를 서울에 머물러 두어 중앙관청과 그 지방관청의 연락 사무를 맡아보게 하였는데 그 자제는 볼모의 성격이 강하였다. 성조실록 216권 성종 19년 5월 12일 얼라의 세 번째 기사 옥상군 이재가 상서하기를 신은 타고난 성품이 우직하고 사리를 알지 못하는 데다 갑자기 가정의 큰 병고를 듣게 된 마음이 상하고 정신이 어리둥절하여 어떻게 조처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망령되이 생각하건대 신이 집안의 어른으로서 집안에 병고가 있으니 남들이 누가 신이 집안에 있으면서 몰랐다고 여기겠습니까? 더구나 보거나 들은 것이 있으면 모두 아뢰어서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정성을 나타내려고 하는데 어찌 한 집안의 병고만은 듣고서도 굳이 숨기고 천청을 속여 스스로 정직하지 못하다는 이름을 취하겠습니까? 이것이 신이 창황한 게 지기하는 까닭입니다. 스스로 올바른 도리를 행하려 하였는데 어찌 다른 뜻이 있겠습니까? 신의 아들 이수는 타고난 자질이 어리석으나 지니고 있는 마음은 검소하여 집안을 부유하게 하려는 뜻은 조금도 없었는데 그가 어찌 잠녀하여 들었겠습니까? 그러므로 설사 신이 고하려는 이유를 들었다 하더라도 틀림없이 마땅히 충분히 간하여 중지하도록 하였을 것인데 모계에 협조하고 이익을 도모해서 그 어버이를 해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보통 사람도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데 더구나 남의 자식으로 차마 그렇게 하겠습니까? 순이 이렇게 실제로 범한 것이 없는데 불효하였다는 죄를 받게 되었으니 이는 바로 그 아비의 구설이 도리어 아들의 원통함을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 후회하고 한스러운 정이 어찌 다함이 있겠습니까? 신은 망년대에 생각하건대 부모가 자손이 불효하거나 불순한 것을 친구하되 드러는 처벌이 그 자신에게만 그치고 속쪽에서 제거하지 않는 것이 있으며 또 자손에게 연조하는 일이 없습니다. 지금 수는 거의 허물도 아니며 친구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아비의 연구 때문에 속쪽에서 삭제되어 귀양을 갔으니 누가 그 자신에게 미칠 뿐만 아니라
화가 후대에까지 미치므로 이것이 신이 마마파는 것입니다. 신이 또드린 요사이 사건의 의혹에 관계되는 것은 사정을 추궁하는 데 의하여 분변하여 밝히는 것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신의 경우에는 애당초 추핵을 당하였을 때 그 사건에 관계된 사람들을 추궁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옥사를 성안하였는데 그때 순이 심장이 문드러지고 간이 찢어지는 듯한 아픈 마음으로 스스로 드러내어 아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위로 천위를 두려워하고 아래로 법사의 핍박과 신의 말을 인해서 거짓으로 자복하는 데 이르렀으니 이것도 신의 잘못이고 순의 실정은 아닙니다. 신이 거기 생각하건대 주의 의심스러운 것은 가볍게 조처하고 벌은 후사에게 미치지 않게 하는 것이 제왕을 인서하는 도리인 것입니다. 지금 수는 실정이 없으면서 실제의 화를 받고 있으며 근래 2번이나 사위와는 언전을 내려 죽여야 할 사람도 방면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수는 억울함을 아랠 길이 없어 성상의 언전을 입지 못하고 우두커니 언덕에 젖은 상태로 억울함을 하늘에 부르짖는 것이 몇 날 몇 달이 뿐이 아니었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특별히 우로와 같은 은혜를 내려서 밝히기 어려운 온탕을 쉽게 해주소서. 신과 신의 처의 나이가 이미 60입니다. 그러니 살아서 마땅히 천만년토록 장수하시기를 합장하여 빌 것이며 죽어서는 웃음을 머금고 땅속에 묻힐 것입니다. 그리고 자손에 이르렀어도 가족이 서로 경사스러워하며 즐거워 춤을 출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죽는다고 하더라도 하나 오히려 사는 것이 될 것이니 땅속에서 눈을 감더라도 유감이 없을 것입니다. 하였는데 명하의 영도는 이상에게 보이도록 하였다. 심의 연우가 의논하기를 신의 죄는 강성에 저촉된 것이니 가볍게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고 윤필상 예급배는 의논하기를 신의 실제로 범한 것이 가볍지 않으니 도리어 마땅히 감가시켜야 하는데 이제 가까운 고을에 양이하게 하였으니 성상의 은혜가 치중하게 지우치게 중한데 어찌 다시 성원을 바라겠습니까? 하고 홍응은 의논하기를 순의 죄범은 강상에 관계되는 것이므로 가볍게 사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이미 오래되었고 또 은혜를 넓게 베풀이치는 시기를 당하여 어찌 말감하는 의논이 없겠습니까? 하고 노사신은 의논하기를 수는 불효하다는 것으로 조아져되었습니다. 죄가 비록 크기는 합니다만 종사에 관계되는 것이 아닌데 그 속적에서 삭제된 것은 아마도 의심스러움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하니 선교하기를 홍정선의 의논에 어찌 말감하는 의논이 없겠습니까? 하고 노정성의 의논에 아마도 의심스러움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른바 의심스러움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다시 물어라 하고 하니 홍응이 아뢰기를 신이 말한 말감이라는 의논이라는 것은 순의 범한 것은 종사에 관계되지 않는데 만약 그를 속적에 끊어버리고 서인과 같이 과제한다면 신의 생각으로는 중할 듯하여 감하여 주는 것이 좋겠다고 여긴 것입니다. 하고 노사신은 의논하기를 순은 한 개인 집안에서 죄를 얻은 것이지 종사의 죄를 얻은 것은 아니며 그가 연좌된 불효의 죄는 강상에 관계되는 으로 결단코 용서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속쪽에서 끊어버리는 것은 아마도 지나치게 무거운 듯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정부 6조 한승부에 보이라 하였다. 허종이 의논하기를 순이 범한 것은 긴절하게 국가를 해롭게 한 것과는 비할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미 불효했다는 이름이 씌워졌으니 다시 조정해 쓰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신의 생각으로 속적에 기록하여 영원히 사용하지 않는다면 거의 알맞다고 여깁니다. 하고 이 걱정은 의논하기를 수는 구시에게 의로 모자가 되니 마땅히 보호하고 구휼해야 하는데 의복과 음식이 떨어지게 하고 시비의 수를 줄여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두려 실행하게 하였으며 범한 것이 매우 중한데도 가까운 지역으로 양이하게 하셨으니 성상의 연애가 매우 중하다 하여 다시 의논할 수 없습니다. 하고 신성선 정난종 어세겸은 의논하기를 순의 죄범은 법사에서 논한 것이고 조정의 의논으로 결정한 것이며 신충으로 결단한 것으로 죄명이 밝게 드러났으니 다시 의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옛날에 공족이 죄를 범하면 들어 3번 용서해주는 언전이 있었으니 인성께서 제결하신 바이고 신등이 감히 의논할 바가 아닙니다. 하고 유진은 의논하기를 순의 죄는 진실로 중하니 가볍게 의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순에게 구시는 생모가 아니며 후사로 세운 아들입니다. 어찌 간격이 있지 않겠습니까? 더구나 종사에 관계되지 않았고 세월도 이미 오래되었으며 용서하는 언전도 여러 번 내렸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너그러운 법을 따라서 속적에서 삭제한 것과 자손을 금고하는 법은 면제시키고 다만 그 자신만 해고하게 하소서 하고 이 약동 권정 김극류 권중린 윤회는 의논하기를
순회지어는 강상에 관계되니 다시 의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속적에서 삭제하는 것은 무거운 듯합니다. 하고 이경동, 이육, 한화는 의논하기를 순이 범한 것은 강상에 관계되므로 실정을 수구하고 법으로 의논하여 이미 그 주를 정하였습니다. 저들이 양이야기한 것도 상상의 은혜가 매우 중한데 어떻게 다시 의논하겠습니까? 하였는데 허종의 의논에 따랐다.